세태와 처세에 관한 것이고 오늘의 표제어는 이권리합작 권리진의교소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정세가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세와 이익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런 뜻입니다. 앞에 이게 써있자가 뭔뭐로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리, 권세와 이익으로서 서로 만난 자들은 권리진, 권세와 이익이 다하면, 다 떨어지면 그런 얘기죠. 그 사귐이 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교류와 관계가 관포지교나 문경지교처럼 정말 이상적인 관계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관계가 권세와 이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마천의 아주 날카로운 세태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을 사귀다 보면은 그런 이해관계가 적절한 수준에서 또는 적당한 경지에서 어우러져야만이 사실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정말 100% 순수하게 인간적인 측면의 관계라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관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또 관계의 유지에 있어서 또 하나의 지혜가 되겠죠. 그렇죠? 사마천 사기를 중심으로 해서 천군과 관계되어 있는 고사성어들을 고사와 함께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세태와 민심에 관한 명언 명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금매소입니다. 천금매소. 매매할 때 사고 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 한자 그거 맨날 헷갈렸잖아요. 그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그러면은 팔려면은 있어야 되잖아, 뭐가. 그래서 좀 몇 자 위에 선비사자가 붙어 있으면은 이게 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사잖아요. 그죠? 요거는. 그래서 요게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팔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위에 하나가 더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조개패자는 물건이나 화폐나 이런 걸 뜻하죠. 그죠? 그래서 매매할 때 매매에 조개패자가 다 붙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천금으로 웃음을 사다라는 뜻입니다. 이 천금매소 스토리는 사기에도 나옵니다. 주나라 유왕이라는 사람이 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젊은 첩을 얻습니다. 그 첩 이름이 애첩 이름이 포사입니다. 포사. 중국에서 미녀로 아주 이름난 대표적인 여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중국의 4대 미녀 하면은 춘추 시대 때 월나라의 서시, 그 다음에 한나라 때 왕소군, 그 다음에 삼국지에 나오는 초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유명한 미녀인 양귀비, 이렇게 네 사람을 4대 미녀라고 합니다만은 그 밖에도 중국의 미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시대별로 대표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네 사람을 되게 4대 미녀라고 부릅니다. 저 한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한나라 때 하면은 말희라고 하는 미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은나라 때는 달기라고 하는 유명한 또 미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한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걸임금하고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의 사랑을 받았던 두 미녀인데요. 이 중에서 달기라고 하는 미녀는 은나라가 망할 때 붙잡혀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과 함께. 그런데 달기의 죽음에 아주 재미난 야사가 전해옵니다. 달기의 목을 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라를 망쳐먹은 요부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옛날에 그 유학자들이 후대에 유학자들이 망국의 책임을 여자들한테 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하기는 임금이 잘못해놓고 덤태기는 다 여성들이 썼어요. 그래서 이게 달기도 주임금을 어지럽혔다라고 해서 망국의 요물이다 해서 목을 치는데 이 망나니들이 달기 얼굴을 보고는
차마 목을 못 치는 거야. 너무 이뻐가지고. 이런 여자를 어떻게 목을 칠 수 있냐. 망나니를 여러 사람 바꿉니다. 야, 그러면 네가 해봐라. 이 망나니도 또 못해요. 그래서 강태공, 오늘 나중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인데, 강태공이 달기 얼굴에다가 천을 씌워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망나니에게 목을 자르겠다라고 하는 유명한 야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나라 유왕이라는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름다운 젊은 여성을 애첩으로 얻습니다. 포라는 나라가 이제 갖다 바친 거죠. 그 여성 이름이 포사다. 사자는 이제 여성을 되게 옛날에 여성들의 이름에다 갖다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포 지역의 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포사의 매력은 웃는 데 있었습니다. 이게 한번 웃으면은 아주 애간장을 녹였던 모양이에요. 유왕에. 그래서 이 유왕이 포사의 웃음을 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잘 안 웃었던 모양이죠. 근데 한번 웃으면 그렇게 아주 매혹적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주 유왕이 포사를 웃기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에게 천금을 주겠다. 상으로 주겠다 해서 그래서 천금매소가 나온 겁니다. 천금으로 웃음을 사다라고 하는 온갖 아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가깝게는 연예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웃겨 본다든지, 코미디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사를 웃겨 보려고 하지만 포사가 좀처럼 웃질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여성이 안 웃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웃을 일이 없어요. 그잖아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가지고 나던 임금한테 팔려와가지고 비단 옷도 하루 이틀이고 고기 반찬도 하루 이틀이죠. 그죠?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감한테는 냄새 나죠. 고향에서 부모님 생각나죠. 고향에 두고 온 갑돌이 생각도 나지. 웃을 일이 없죠.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저 늙은 임금은 이 애첩을 한번 웃겨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어떤 사람 하나가 봉합불놀이를 제안을 합니다. 봉합불을 한번 올려보시죠. 옛날에 봉화라는 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습 경보예요. 적이 쳐들어올 때 피우는 거 아닙니까? 급한 일 있을 때마다 피우는 것이지 아무 때나 피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경에 뭔가 외적이 쳐들어온다든지 변고가 있을 때 올리는 거단 말이에요. 이 봉화를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나라 왕실을 지키기 위해서 주나라 왕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제후들이 군대를 끌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봉화가 오르니까. 봉화를 한번 피워봤더니 주변에 있는 제국들이 군사를 이끌고 천자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주 유왕하고 포사는 여사는 봉수대라고 하는 오늘날 이제 서안에 가시면 그 화청지라고 양귀비하고 당나라 현종이 목욕하던 온천이 있어요. 그 뒷산이 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 꼭대기 올라가면 지금도 봉수대가 남아 있어요. 그 위에서 마구 달려오는 그 제후국들의 군대들을 이렇게 내려다본 겁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적은 없고, 그죠? 임금이 느긋하게 포사 끼고 봉수대 위에서 자기들을 이렇게 사열하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전부 다 맥이 풀려가지고 갑옷이며 방패며 이런 것들을 땅바닥에다 내려놓고 넋을 놓는 모습을 보고는 포사가 웃어요. 웃습니다. 저는 어떻게 웃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피식 웃었던 것 같아요. 하도 어이가 없잖아, 그죠? 자기를 하나 웃기려고 진짜 적이 쳐들어왔을 때나 올리는 봉합불까지 올리면서까지, 그죠? 예. 우리 동네 말로 하면 연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웃고 보니까 내가 왜 웃지?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었던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주 유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포사가 한번 웃으니 눈썹이 다 살아나는구나. 눈썹이 탁 전부 다 파르르 떨렸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이유로 포사를 웃기려고 시도 때도 없이 봉합불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는 기원전 771년에 진짜로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봉화가 올라갔겠죠. 제후들이 안 와. 또 난리 치고 있네. 아이고, 또 쇼한다. 그러고 안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나라가 한번 망합니다. 기원전 771년 주나라 수도가 함락당하고 그 아들, 유왕의 아들 평왕이 기원전 770년 사태를 수습해서 동쪽 낙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간신히 주나라가 이제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770년부터 중국 역사는 그 전에 서주와 그 이후에 낙양으로 동쪽으로 옮겨간 동주로 나눕니다. 시대를 구분하고 이 동주 시대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춘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이 시작되는 전환점,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포사를 웃기기 위한 동아불 놀이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죠. 그죠? 역사가 종종 이렇게 황당무계한 사건 때문에 전환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게 천금매소의 고사성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유왕도 피살당하고 포사도 죽습니다. 다른 말로는 일소천금입니다. 한 번 웃는데 천금이 들어간다 라는 뜻으로. 또 다른 말로는 매소천금입니다. 천금으로 웃음을 산다 또는 일소천금, 천금일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밑에 있는 애경일소 백미구생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주유왕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애경은 그대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그대라는 뜻이에요. 그대가 한 번 웃으니 눈썹, 백미는 전부 다 얘기죠. 눈썹 전부 다가 모두 다가 살아나는구나 라는 뜻입니다. 왼쪽은 주나라 유왕의 무덤입니다. 마을 한 기퉁이에 아주 쓸쓸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저 무덤 찾느라고 아주 애를 먹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바로 여산 봉수대입니다. 여산 봉수대.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서안에 가서, 서안에 가면 이제 진시황릉, 병마용갱, 화청제는 필수 코스거든요. 그러면은 가이드나 안내하는 사람한테 그 화청지 뒤쪽에 여산 봉수대가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한번 올라가서 보시기 바랍니다.